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심장과 뇌. 이 장기들의 마비는 생명과 직결된다. 심혈관 질환은 전쟁처럼 순식간에 터져서 어느 때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심장과 혈관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 100세의 승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는 거 아시나요? 비율로 보면 30% 정도로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증상이 나타나면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쟁을 준비하듯 철저하게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심장과 혈관이 건강해야 2배 오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김홍배의 심혈관 전쟁입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요인과 본질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염증이 심혈관 질환을 촉발한다는 것, 유전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 등 심혈관 질환의 메커니즘과 발병 기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통해 심혈관 질환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함락시키고 또 우리 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과 친해야 하는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또 심혈관 건강을 위해 햇볕 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햇볕을 적게 쬐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수명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햇볕 쬐기가 심혈관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혈관 전쟁,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햇볕 쬐기의 위력, 비타민 D의 역할. 햇볕이 심혈관 건강에 관여하게 하는 물질들. 햇볕은 인체 내에서 4가지 물질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물질은 산화질소다. 산화질소는 신경 말단 내피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데 내피세포와 혈관 소근육세포에 작용하여 혈관 확장, 혈소판 응집저해, 근육세포 조절 작용을 통해 혈관 수축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해준다. 두 번째 물질은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에서 유래된 화학물질로서 뇌, 위장관, 혈소판, 지방세포에 존재하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한다. 중추신경계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주로 감정상태, 식욕, 수면 각성주기, 그리고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 세로토닌이 모자라면 우울증, 불안증 등이 생긴다. 또한 식욕 및 음식물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조절 인자로 작용하며 탄수화물 섭취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정 상태, 식욕, 수면, 생체 리듬의 조절이 심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킨다면 이 호르몬이 심혈관에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세로토닌은 심혈관에 직접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혈관 수축과 확장 조절, 심장 수축과 이완 조절을 하기 때문이다. 햇볕으로 인해 혈소판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활성화되면 심혈관계를 조절한다. 세 번째 물질은 멜라토닌이다. 이는 세로토닌과 연결되는데 뇌 송가선에서 생성된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변화한다. 멜라토닌은 다른 기관으로 순환하면서 생물학적 주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체내 멜라토닌은 낮에 낮아졌다가 저녁에 평균 수치로 회복되고 새벽 2시에서 4시에 최고조에 이르면서 생체 주기를 조절한다.
밤에 농도가 증가한 멜라토닌은 빛을 쬐게 되면 눈에서 뇌를 거쳐가는 경로를 통해 분비가 억제되고 대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농도가 높아져 수면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아침에 햇볕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해당하는 물질이 이 장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할 비타민 D이다. 비타민 D의 생물학적 대사. 햇볕을 쬐어야 그 안의 자외선이 피부에 닿을 것이고 이때 피부에 있던 콜레스테롤 유사 물질이 비타민 D 전구 물질로 변한다. 그런데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대기오염은 자외선 B가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며 구름 많은 날도 마찬가지다. 35도 이상의 위도에 속한 나라들은 겨울에 자외선이 땅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창문이나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B를 대부분 차단해버린다. 비타민 D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40여 년 전 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고 고도가 높아 햇볕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지역에서는 심혈관 질환 사망이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 사실에서 발견되었다. 스코틀랜드와 같이 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햇볕을 쬐기 어려운 겨울에 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늘어난다. 신체 내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비타민 D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D가 염증을 줄여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비타민 D는 밀리리터당 30나노그램 이상이 되어야 충분한 정도이며 21에서 30 사이는 부족, 그리고 20 미만인 경우 결핍이라고 정해야 한다. 전 세계 인구 중 10억 명가량이 비타민 부족이거나 결핍 상태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4만여 명의 비타민 D 상태 추이를 조사한 결과 비타민 D가 결핍된 남성과 여성은 각각 23%,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평균 수치가 남성 17, 여성 16으로 모두 결핍 상태였다.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중은 남성 75%, 여성 83%로 10명 중에 8명가량은 결핍 상태이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비타민 D는 피부의 햇볕 노출에 의해 합성된다. 계란, 유제품, 생선기름, 버섯, 소고기, 시리얼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음식 섭취로는 인체에 필요한 양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햇볕으로부터 온다고 보면 된다.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통해 체내에서 활성화된 후 VDR, 비타민 D 수용체를 통해 레닌 안지오텐신계에 붙은 후 심혈관계가 잘 작동하도록 조절한다. 이것이 충분한 비타민 D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전이다. 비타민 D 시스템은 심혈관 질환과 연관된 후성 유전체에 영향을 주어 세포 주기 조절, 칼슘 대사, 염증 반응 등을 감독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비타민 D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뇨, 비만, 대사 증후군에 덫에 걸려 심혈관 전쟁 준비의 태세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비타민 D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져서 발병이 되지 않지만 비타민 D 시스템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오랫동안 잘못 작동하게 되면 비타민 D 농도가 낮아짐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진다. 햇볕 쬐기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연구팀이 청장년층의 성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관찰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내용을 보면 햇볕 노출 시간이 긴 사람과 노출 시간이 짧았던 사람 간의 피부 악성 흑색종에 의한 사망률 차이가 없었다. 햇볕 노출로 인한 피부 악성 흑색종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햇볕 보기를 꺼리면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혈압 수치와 고혈압 환자의 숫자 또한 적도에서 멀리 있는 나라일수록 더욱 증가한다. 영국이나 스웨덴 등 적도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여름보다 겨울에 심근경색, 뇌졸중, 혈전 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카롤린스카 대학 연구팀은 3만여 명의 여성들에게서 햇볕 노출 습관에 대한 자료를 얻어냈다. 그리고 평균 11년의 세월에 걸쳐 햇볕 노출 습관과 정맥 혈전증 간의 연관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혹은 해외여행이든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들은 정맥 혈전증이 30% 더 적게 나타났다. 햇볕을 쬐는 것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보스턴 대학병원 연구팀은 경미한 고혈압 환자들을 모집하여 무작위적으로 자외선 A나 B를 6주 동안 쬐게 하였다. 자외선 노출은 6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면 10%씩 더 강도를 높였다. 6주 후에 자외선 A를 쬐은 그룹의 혈압은 변화가 없었으나 자외선 B를 쬐은 그룹의 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모두 6 정도 낮아졌으며 낮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외선 B가 생성한 질소산화물이 혈관 확장을 일으켜 혈압을 낮추어주며 이러한 작용이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햇볕을 쬐는 것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한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연구팀의 20년간의 코호트 연구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햇볕 노출에 관해서는 참여자에게 4가지 질문에 대답하게 하였는데 1. 여름철에 얼마나 자주 일광욕을 하십니까? 2. 겨울철에는 일광욕을 얼마나 하십니까? 3. 선텐 침대를 이용하십니까? 4. 해외여행을 가서 수영장 같은 곳에서 일광욕을 하십니까? 4가지 질문 중 모두 부정적인 대답은 햇볕 노출 회피군, 한두 개의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들은 중간 단계 노출군, 3-4개의 긍정적인 대답은 고강도 노출군으로 나누었다. 햇볕 노출 회피군은 심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이 중간 단계 노출군에 비해 50% 더 증가하였고 고강도 노출군에 비해서는 2.3배 더 증가하였다.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햇볕 노출 회피군은 고강도 노출군에 비해서 수명이 0.6에서 2.1년 더 짧아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햇볕 노출을 가장 하지 않은 그룹에 속한 비흡연자는 햇볕 노출을 가장 많이 했던 그룹에 속한 흡연자와 비슷한 수명 정도를 나타내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햇볕을 적게 쬐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수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햇볕을 통해 자외선을 쬐게 되면 엔드로핀이 체내에 합성되어 스트레스 정도를 더 낮추어주며 심장계통의 보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실 또한 매우 흥미롭다. 낮은 비타민 D 수준과 심혈관 질환 간의 관련성.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심혈관 질환의 사망 확률이 어떻게 변화할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해당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정도를 3등분하였을 때 하위 그룹은 상위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5% 늘어났다. 이 정도의 수치는 흡연이나 활동성 부족 혹은 비만이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버금가는 것이다. 비타민 D 수준은 고혈압 발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남호주 대학교에서 15만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0% 증가할수록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 모두 감소하였으며 고혈압 발생 위험이 8%씩 감소하였다. 비타민 D 농도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관해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 꼽히는 하버드 의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성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또한 살펴보도록 하자. 연구팀은 비타민 D 농도와 심근경색이 얼만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성 18,000여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다. 심혈관 질환 환자들과 나이, 흡연자를 매칭시킨 대조군 900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낮은 비타민 D 농도가 얼마만큼 심근경색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비타민 D 농도가 15 이하로 상당히 낮은 사람들은 비타민 D 농도가 30 이상인 사람에 비해 정확히 2배 더 심근경색이 잘 생겼다. 비타민 D 농도가 22.6에서 30 사이에 비교적 수치가 높은 사람도 비타민 D 농도가 30 이상인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이 60% 더 생긴 것으로 보아 비타민 D 농도가 평균 수치보다 더 높아야 좋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었다. 비타민 D 농도와 심혈관 질환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체내 비타민 D 농도가 30 이상일 때 심혈관 전쟁의 질 확률이 최소화됨을 알 수 있다.
비타민 D 제제 복용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70세까지는 하루 600IU 이상의 비타민 D, 그리고 71세부터는 하루에 적어도 800IU의 비타민 D가 필요하다. 핀란드에서 돌이 되기 전까지 비타민 D 섭취를 잘하였던 아기들은 나중에 제1형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80%까지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어릴 때는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제1형 당뇨병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성인 시기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부족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었으나 비타민 D 보충제는 당뇨나 혈압 수치를 낮춰주지 못하였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보다 햇볕 노출이 낫다. 햇볕에 노출됨으로써 합성되는 비타민 D와 비타민 D 영양제 복용 중 어떤 방법이 체내 비타민 D를 더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 효과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미지의 영역에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도 연구팀은 비타민 D 결핍인 중년 남성 50명을 햇볕 노출 그룹과 비타민 D 보충제 복용 그룹으로 나눈 후 6개월 뒤에 콜레스테롤 수치의 차이를 보이는지 임상 실험을 하였다. 햇볕에 노출된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반면 유익한 고밀도 콜레스테롤 또한 감소하였다. 그런데 비타민 D 복용군은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심혈관 질환에 어떤 위험성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햇볕 노출로 인한 비타민 D 합성과 알약 복용으로 인한 비타민 D 보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친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 현대인은 많이 먹지만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기 십상이다. 열량은 높으나 질이 좋지 않은 가공된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열량 섭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필수 영양소들인 칼슘, 비타민 B군, 아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는 추천하는 양만큼 섭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 에너지와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칼슘, 철, 리보플라빈 섭취 부족으로 인한 음식 섭취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음식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50여 년 전인 1971년 덴마크 연구팀이 수행한 선구적인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연구팀은 주로 사냥꾼과 어부였던 130명의 이누이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허혈성 심혈관 질환을 거의 안 생기게 하며 당뇨는 아예 발생시키지 않았음을 알아냈다. 이는 덴마크 사람들과 덴마크에 사는 이누이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나타난 결과로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음식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대처법으로서의 열량 제한 방법. 현대 인류와 달리 고대인들은 늘 무제한의 식량 공급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 자원이 부족한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사냥을 해야 했고 식량 보관 문제로 계절성과도 싸워야 했다. 이러한 환경은 인류가 간헐적 단식에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지도록 하였을 것이다. 간헐적 단식의 유형 중 하나인 시간 제한 식사는 하루에 식사하는 시간대를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9시간 동안만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오전 9시에 아침을 먹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다. 이 방법을 꾸준히 지킨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된다. 12시간 이상의 야간 금식 후 인슐린 수치는 낮아지고 글리코겐 저장량이 고갈된다. 이 단식 상태에서 신체는 대사 연료로 쓰기 위하여 지방세포에서 포도당 대신에 지방산을 동원하기 시작한다. 이 작용이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시간 제한 식사는 섭취 열량의 양을 줄이는 데 주력하는 표준 칼로리 제한 시기에 비해 체중 감소 정도는 덜할 수 있으나 비만이 아닌 사람에게도 심혈관 건강에 관련된 지표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안정시 심박수도 감소시켜 자율신경의 균형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음식의 영향.
2020년 유럽 심장학회는 올바른 식이 습관을 가지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3분의 2나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600만 명의 사망자를 무덤에서 건져낼 수 있는 수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가공식품, 가당,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줄이기와 채소, 과일, 잡곡, 생선, 견과류 섭취 늘리기. 아테네 대학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을 충실히 따를 때 뇌졸중이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뇌졸중은 29% 덜 발생하였다. 과일, 채소 섭취는 어떠했을까? 150만 명을 10년 이상 추적하며 심층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습관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17% 낮추었고, 이는 과일과 채소를 따로 분석하여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하루 800g의 과일이나 채소 섭취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견과류를 살펴보자. 하루 견과류 섭취를 28g씩 늘렸을 때 각종 질환들의 감소율을 살펴보았다. 관상 동맥 질환 29%, 심혈관계 질환 전체 21%, 당뇨 39%이며 총 사망률도 22% 감소하였다. 이는 견과류의 종류에 좌우되지 않고 나타났다. 2013년에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서 하루 20g 이하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조기 사망자 수가 44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연구자들이 계산하였으니 지금이라도 어서 견과류와 친하게 지내도록 하자. 음식을 먹는 순서에 관하여. 식사할 때 채소 위주의 섬유질을 제일 먼저 먹으면 체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며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은 흡수되는 열량 자체는 높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소화될 때 소모되는 열량이 크기에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부터 섭취하면 총 섭취 열량이 감소한다. 도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소, 생선, 육류, 밥빵 중 어느 음식을 가장 먼저 섭취하는지 조사한 후 과체중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논문이 있다. 채소를 먼저 먹는 학생들보다 단백질, 육류 섭취를 가장 먼저 한 학생들의 과체중 위험이 1.8배 높았다. 미국 성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음식 먹는 순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한 경우 혈당 상승 정도가 절반으로 둔화되었다. 차 마시기. 녹차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녹차를 하루 한 잔에서 3잔 섭취하는 것은 적게는 9%에서 많게는 29%까지 심혈관 질환 발생이나 사망 위험률을 낮추어 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더 많이 섭취할수록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6,500여 명의 사람들을 11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를 예로 들면 매일 한 잔 이상 차를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마수에 걸릴 가능성이 29% 낮아졌다. 이는 여러 인종 공통으로 나타났는데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미국인에게서 그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카페인 섭취량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였다. 하루 일과에 지쳐갈 때 과당이 들어있게 마련인 에너지 드링크나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쉼표를 찍으면 심혈관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향신료를 음식에 추가하자. 향신료들은 면역세포에서의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가져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줌으로써 심혈관 건강에 이바지한다. 또한 마늘, 칠리페퍼, 사프란, 계피는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신료가 채소나 과일의 영양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환경적 요인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향신료를 식사에 첨가해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한 식단이 완성되었다면 향신료 외에 또 추가할 만한 주요 식품이 2가지 있다. 바로 식초와 올리브 오일이다. 식초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효능. 식초를 의학적 용도로 쓰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피부 궤양이나 욕창 치료에 사용하였고 18세기에 태어나 91세까지 장수한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매일 아침 식사에 사이다 식초를 곁들였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100ml당 4g 이상의 아세트산을 포함하여야 자연적인 식초로 인정된다. 식초에는 사이다 식초와 일반 식초 두 종류가 있다. 사이다 식초는 과일 주스로 만들어지며 일반 식초는 곡물, 사과, 포도 또는 사탕수수와 같은 재료를 쓴다. 이 중에서 사이다 식초가 심혈관 기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항당뇨 효과와 더불어 저밀도 저단백 산화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준다. 하버드 의대에서 7만 6천여 명의 건강한 여성들을 알파 리놀렌산 섭취 정도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눈 뒤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다. 알파 리놀렌산은 불포화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으로서 아마씨유나 호두기름, 사이다 식초 드레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적게 섭취한 군에 비해 최상위 그룹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 감소가 45%였고 두 번째 상위 그룹은 33%였다. 특히 사이다 식초를 드레싱으로 삼아 샐러드를 일주일에 5회 이상 열심히 섭취한 여성들은 54%나 위험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식초들은 과당이 함유되고 양조 과정을 거쳐 자연 발효물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천연 발효 식초를 선별하여 자주 섭취해보자. 채소에 드레싱으로 뿌려 먹으면 안성맞춤일 듯하다. 심혈관 보호를 위한 올리브 오일 섭취. 지중해식 식사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성분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다. 그것도 트랜스 지방이 없는 숙성된 올리브를 냉압기로 갓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스페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4일 동안 올리브 오일을 매일 25ml씩 마시게 했을 때 몸에 이로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상승하였다. 이탈리아에서 과체중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행해진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8주간의 올리브오일 섭취가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 모두를 낮추어 주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9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 함께 페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키며 콜레스테롤 대사 또한 좋게 한다. 그리고 혈소판의 응집과 응고인자들의 활성을 감소시켜서 동맥 경화반이 덜 생기게 해주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여기에는 염증 유도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엑스트라 버진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정제된 혼합물이 80% 이상 들어있는 일반적인 올리브 오일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 빈대학 연구팀이 84만 명 이상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였을 때 다른 당과 불포화 지방산과 다르게 올리브 오일이 뇌졸중 발생을 17% 낮추고 심혈관 질환 사망을 12% 낮추는 결과가 얻어졌을 것이다. 올리브 오일의 섭취량은 매일 반 스푼, 즉 7g 이상이 좋으며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된 마가린, 버터, 마요네즈 대신 섭취하는 것이 좋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표현한 문구가 인상적이다. 달콤한 장수를 위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쓴맛. 과일 섭취에 관하여.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과일에도 귀천이 없겠지만 심혈관 전쟁의 무기가 될 과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사과. 사과는 풍부한 비타민 공급원으로서 미네랄, 섬유질 및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사과의 2~3%는 섬유질인데 사과에 함유된 섬유질 및 폴리페놀은 장에 도달하여 온전한 형태로 흡수된다. 이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 군대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높은 방어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7만 5천여 명의 스웨덴 사람들을 10년 동안 조사한 연구에서 사과와 배를 충분히 섭취한 집단이 뇌졸중 위험성을 11% 낮게 보인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2. 키위.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녹색 및 금색 키위는 비타민C, E, K, 엽산, 칼륨, 섬유질 및 식물 화학물질이 외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과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킬 수 있어 심혈관 전쟁에 든든한 아군이 될 과일이다. 3. 포도.
포도씨에서 추출된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동물 실험에서 혈관 내피 보호 효과가 있었다. 또한 혈관 확장 역할을 해주는 산화질소의 활성화와도 관계 깊은 성분이다. 포도가 가진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색소 등도 혈중 지질 감소, 항고혈압 효과, 산화 스트레스 억제, 혈소판 기능 개선, 심근 기능 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에 대한 방패가 되어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해조류도 열심히 섭취하자. 일본에서 15년 동안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조류 섭취 정도에 따른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남성의 경우 거의 매일 해조류를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에 비해 허혈성 심질환은 24%, 전체 심혈관 질환은 12%덜 걸렸다. 여성들의 허혈성 심질환 예방 효과는 더욱 컸는데 44%나 위험성이 줄었다. 김홍배의 심혈관 전쟁 읽어드렸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햇볕 쬐기 가장 쉽게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